안녕하세요. 당당한 땅, 빛나찬의 당찬 정윤경 CFP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고들이 나죠. 그 중에도 제일 빈번하게 나는 사고, 그 사고가 뭐냐? 빵! 부닥치는 교통사고예요. 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내 손해금의 100%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못 받는데요. 이득 금지 원칙이래요. 와우. 내가 사고 나도 당하는데 이 금액을 어떻게 받는지 박지훈 손해사정사를 찾아가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지훈 손해사정사님. 네. 이번 주제는 교통사고 합의금. 피해자한테 어떤 손해가 발생할까요? 교통사고가 나면은 피해 항목은 이제 부상에 대해서는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네 가지.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뭐 쉽게 위자료라는 건 말이 어렵지만은 이제 정신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해서 이제 정신적인 피해 보상금. 정신적 피해 보상금. 예. 그게 딴 용어로 해가지고 위자료. 그렇죠. 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치료를 받다 보면은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는 일을 못 하죠. 네, 그 일 못하는 기간 동안에 내 수입에 어떤 감소분이 있는 경우 그거를 청구하실 수 있어요. 그걸 휴업 손해라고 합니다. 휴업 손해. 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 그냥 각종 어떤 지출되는 어떤 경비 같은 게 있어요. 지출 경비? 네, 네. 뭐 교통비가 되든가 아니면 뭐 통원 치료할 때 교통비.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기타 뭐 어떤 재 증명서를 이렇게 띄는데 어떤 비용들. 증명서 비용. 네. 예.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고, 예. 그 마지막에는 이제 일단 사고가 나면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로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지가 네. 다시 정리를 하면 위자료. 네. 두 번째가 휴업손해. 휴업 손해. 네. 세 번째가 각종 필요 경비. 필요 경비들. 네 번째가 치료비.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해 손해는 그 네 가지고. 네. 근데 자동차 보험, 일반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네. 더군다나 자동차 보험은 더해. 약관이라는 거, 이 두꺼운 거를 골때 탁 못 읽어요. 근데 사고가 딱 나면 그때부터는 어디다 물어볼까? 막 헤매는 거죠. 그 약관의 기준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자동차 보험 약관은 이제 보상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네. 그 보상 기준에는 위자료는 이제 부상의 등급에 따라서 부상의 등급에 따라서 위자료가. 등급을 1급부터 14급까지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1급부터 14급. 네. 네. 그래서 1급에 해당됐을 때 최대 200만 원. 1급이면은 뭐 머리 쪽 그리고 네. 척추 어떤 주요 어떤 신체 부위를 심각하게 다쳤을 때 1급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1급인데 위자료가 200만 원밖에 안 돼? 이거는 부상 위자료를 말하는 거고요. 네. 또 뭐 어떤 장애가 되거나 네. 사망했을 그런 경우에는 위자료가 더 높아지는 그 기준이 또 따로 적용이 됩니다. 일단은 최대가 1급이 200. 네, 부상이었을 때 네. 최대 1급 200. 최소는 14급이죠. 아까 14급이요? 14급으로 네. 나왔으니까 14급이었을 네. 때는 15만 원. 15만 원. 네. 그 14급 상태인 15만 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어떤 상태예요? 타박상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타박상. 그럼 여기 멍만 조금 들어도 14급이 그렇죠. 되나요? 어떤 이제 뭐 팔다리 쪽에 네. 타박상을 입었을 때 14급 정도 되고 네. 뭐 머리를 다치는 그런 일반적인 내진탕 한 11급 정도. 11급? 내진탕이 11급이라고? 11급. 네. 내진탕은 금방 이렇게 정상적으로 회복을 해서 그걸 내진탕으로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1급이었을 때는 위자료가 2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자료는 이렇게 또 부상 등급에 따라서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치료 기간 동안 일 못하는 손해. 휴업 손해. 휴업 손해는 내 일일에 그러니까 뭐 월 3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30일로 나누면은 이제 일일당 10만 원꼴이 되지 않습니까? 10만 원. 이 일일당 어떤 수입의 감소액을 기준으로 100%를 다 받을 수 있냐? 그렇지 않고 85%를 줍니다. 최고 85%? 네, 맞습니다. 이 85%라는 거는 최고 뭐 최소 이렇게 아니라 그냥 85%만 5%만 준다고 정해져 있어요. 예, 정해져 약관에 있는 정해진 그 프로테이지가 85%다. 네, 그래서 10만 원에 85%, 뭐 한 8만 5천 원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입원 일수, 치료 기간 동안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휴업 손해는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필요 경비. 필요 경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관에 정해져 있는 부분은 재증명료, 그 교통비 이런 부분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정말. 약관에서 정해져 있는 부분은 기타 손해배상금이라고 해가지고 기타 손해배상. 통원 치료를 받는 동안에 네. 하루에 이제 통원 1회당 8,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통원 1회당 8,000원씩? 네, 그게 기타 손해배상금이라고 이제 통원 1회당 교통비 쪽으로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외에 어떤 재증명이나 다른 뭐 어떤 택시비 뭐 이런 어떤 환자 이외의 식대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인정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네. 치료비는? 치료비는 이제 환자가 병원에 이렇게 직접 지출을 이제 지불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네. 병원으로 다이렉트로 치료비를 전액 다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단 어떤 선택 진료나 네. 뭐 이제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그런 항목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안 해주고 네. 그 부분은 되게 소액인데 그 부분만 빼고는 다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합의금, 네. 이 합의금에 대해서 문제잖아요. 네네. 하는 건. 네. 치료비 말고 네. 합의금을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팁이 있나요? 뭐 요즘에 뭐 이제 다른 유튜버들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합의금을 많이 이제 받는 방법. 그 많이 받는 방법이 저는 이게 맞는 표현인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대로 받는 방법. 그렇죠. 제대로 받는 방법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 손해액을 어떻게 보면 100% 그러니까 내 손해가 이 정도다. 그럴 때 이 정도를 100%다 받는 어떻게 하면 제대로 다 받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아까 위자료도 그렇고 이제 부상이었을 때 간병비라는 부분도 그렇고 이 부상 등급에 따라서 이게 나오고 어느 정도 나오고 이게 금액이 이제 다소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상 등급을 예, 정확하게 높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상 등급을 높게 받아야 된다. 그렇죠. 네. 아까 1급이었을 때 위자료가 200만 원이고 14급이었을 때 15만 원. 네. 뭐 차이가 꽤 많이 나잖아요. 네. 한 185만 원 정도. 이런 것처럼 이 부상 등급을 높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14급에서 이제 올라가는 게 1급이 제일 이렇게 높은 높은 거. 부상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걸 높게 받는다.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내 어떤 증상, 내가 어떤 다친 거에 대한 어떤 진료를 정확하게 하고 정밀 검사를 통해서 여기에서 뭐 정밀 검사라는 거는 기본적인 뭐 엑스레이 이런 검사를 아니라 MRI 같은 어떤 CT 같은 이런 정밀 검사를 통해서 정확히 확인하게 되면 진단명이 이제 진단서에 기재가 되는 거죠. 그 진단명에 따라서 부상 등급이 정해져요. 그래서 이런 정확한 증상을 정확한 진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진단서를 제대로 발급받자. 이렇게 이게 첫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첫 번째가 진단서. 제대로 받기. 두 번째는 지금 휴업 손해를 아까 85%만 준다고 했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15%는 언제나 내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입원을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그러니까 휴업 일수를 길게 가져갈수록 이 손해액이 늘어나니까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자라는 거예요. 병원에 그냥 누워있지 말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정말 입원 치료가 필요한 만큼만 입원을 하고 그 외에는 통원 치료를 하면서 업무에 복귀하자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자. 그러니까 세 번째 바로 들어가면 그러면은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면서 조기에 합의하자입니다. 조기에 빠르게 합의를 하자. 합의 시점을 이제 사고 난 시점부터 쭉 입원을 하다가 입원 치료 끝나고 통원을 하다가 그리고 통원 치료 끝나고 이제 후유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검토한 다음에 합의를 보자.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후유증이 없다고 이렇게 빠르게 판단이 되면 입원 중간이라도 퇴원을 하면서 조기에 합의를 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조기에 합의를 하면 합의를 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중요합니다.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입원 치료를 끝까지 다 했으면 받을 수 있는 휴업 손해는 합의 조건으로 포함을 시켜주고 그게 1번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 그리고 입원 치료 이후에 들어갈 치료비는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이 합의금에 포함을 시켜달라는 두 번째 조건이 이제 조기 합의에 포함돼야 된다는 거죠. 아, 조기에 합의를 하면서 계약서를 잘 쓰자. 그렇죠. 합의서를 잘 쓰자. 아, 계약서가 아니라 그렇죠. 합의 계약서를 잘 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기에 합의를 하면 이제 좋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이제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보상되는 것들이 위자료, 그 다음에 휴업 손해,
그 다음에 어떤 항목별로 기타 손해배상금이라고 손해, 해서 필요경비. 필요경비들 이렇게 들어간 거고 네 번째 뭐 간병비도 있는데 이 지급되는 항목 외에 어떤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교통비. 아까 8,000원만 낸다고 그랬잖아요. 교통비 8,000원만 정액으로 되는 거지 네. 그 외의 교통비들 뭐 택시비 뭐 어떤 다른 기타 교통비들은 다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재증명, 서류 발급하는 비용, 어떤 뭐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서 띄거나 어디 제출용으로 띄거나 이런 증명서를 띄는 비용 다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게 간병비.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은 이제 좀 경미한 교통사고, 2주에서 뭐 한 3주 정도 진단이 되는 뭐 살짝 이렇게 쿵 하는 이런 사고들을 이제 예로서 설명드리는데 이런 경우에는 간병비는 지급되지 않아요. 보험 약관에서 간병비는 부상 아까 등급 중에 1급에서 5급까지 1급에서 5급까지만 인정을 해요. 5급의 정도가 상태가 어때? 5급이면은 일반적으로 치료받고 나서 후유증이 남을 정도의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큰 중상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상해? 그리고 아까 부상 등급이 몇 급까지 있다고 그랬죠? 아까 14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있는데 1급부터 5급까지는 간병비를 주고 그러면 6급부터 14급까지는 없다. 낮은 부상 등급일수록 6급부터 14급까지는 이건 간병비가 지급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출을 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6급이었을 때 이건 내가 지출을 하더라도 간병비를 지출하더라도 못 받는구나. 그리고 교통비 8,000원 이외에는 못 받는구나. 이런 서류 비용 못 받는구나. 버스를 이렇게 타고 가야지.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은 꼭 필요하면 지출을 하시되 최소로 지출을 하셔야 된다. 배상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팁이잖아요. 네네. 지금 손혜선 선생님이 여러 가지 사건들 많이 겪으셨잖아요. 여기에 해당돼가지고 사례로 한번 해주실 만한 게 있으신가요? 네. 한 달에 한 10건 이상은 이런 유사한 사건을 많이 하는데요. 경미한 교통사고 가장 많이 합니다. 그 경미한 교통사고 중에 정차 중에 가만히 뭐 신호 대기 중 아니면 정차 뭐 앞에 차가 밀려서 정차 중에 호미를 추돌하는 이런 쿵하는 경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많이 상담이 오는데요. 그때 보통 진단 주수가 2주, 3주. 그래서 3주가. 가장 많은 진단명으로는 뇌진탕. 그래서 가장 이제 흔한 진단명이 뇌진탕, 경추부 염자, 그리고 허리 쪽에 요추부 염자, 그리고 타박상. 뇌진탕 11급. 아까 말씀하셨죠. 11급. 12급, 14급, 타박상 14급. 이런 그러면 11급에서 14급 정도의 어떤 부상 등급의 합의를 볼 때 보통 위자료가 20만 원 정도 되고요. 아까 11급 20만 원이었잖아요. 그리고 휴업손해는 2주 정도 입원을 하면 한 120만 원 정도 돼요. 120. 그리고 또 이제 아까 기타 손해배상금을 해서 통원치료 횟수에 8,000원씩 준다고 그랬죠. 그게 한 30회 정도 받는다고 하면 24만 원. 24만 원 정도. 그러면 이 모든 걸 뭐 합쳐 보면은 대충 계산이 나오죠. 얼마나요? 한 100, 뭐 5, 60 정도? 한 20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2주 진단, 3주 진단 나오면은 보통 120에서 150, 많게는 200, 이 사이에서 합의가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말씀하셨듯이 뒤에서 툭 쳤어. 난 그것도 없이 목만 약간 흔들린 것 같아. 그 상태만 돼도 내가 추가적으로 150에서 200 정도는 받는다는 소리잖아요. 잘 들으셨죠? 그렇지만 사고가 나면은 암만 잘 알고 있다 그래도 당황해요. 뭐가 뭔지 몰라요. 한 달 전에 상담을 하신 고객이 그냥 상담 초예요. 상담을 했는데 그 다다음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중앙선 본인이 침범을 했대요. 딱 받았는데 생각나는 사람은 저밖에 없더래요.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바로 박 선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100% 이쪽에서 가시래요. 본인이 가실입니다. 제 고객한테 본인이 가실이래요. 그렇지만 한번 잘 상담을 해보세요. 이러면서 풀었거든요. 합의금 잘 받으세요. 하지만은 받는 방법이 진단을 의사하고 상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단명이 달라지고 진단 급수가 달라져요. 그럴 때 누구 손을 잡고 바로 생각나면 손사님을 찾으세요. 본인이 하는 거랑 전문가가 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나 또 황당한 사항이 있으면은 문의해주세요. 당찬 정영경 CFP와 굿벤저스의 보상 전문가 박지훈 손해사정사가 함께했습니다. 굿! 위!